월요일마다 만나는 민주당 초선 의원 두 분 만나서 이 청문회에 대한 얘기,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최혜병 이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또 VIP 경로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왜 임성근 구하기에 그토록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여기에 대한 의혹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부승찬 의원, 모경정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앞에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거 이제 듣고 계셨는데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변인 시절에 이해람 중사 사건이 가장 네. 기억이 났고요. 이해람 중사 사건이 이제 은폐 이제 군 검찰, 군사 경찰 이게 전체적으로 동원이 돼서 이제 은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되고 네. 사건이 이관된 상태에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잖아요. 구성이 돼서 이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제도는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최초의 안이 이제 사법분과위원회에서 그 평시군사법원법 폐지 안이 이제 수립이 되고 그게 이제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방부의 저항 아닌 저항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법원법에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이게 약간 타협 아닌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예. 이 사건을 포함해서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대 전 사망 사건, 사고라든지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지된 즉시 이첩하는 걸로, 민간 사법기관에 이첩하는 걸로 이것만 마무리된 거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평시 군사법원법의 폐지였는데 왜 그쪽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법의 폐지냐? 네, 네. 김경호 변호사도 같은 논리거든요. 왜 폐지냐면 이종섭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장관은 수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지시를 내리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그 장치가 중간에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해병대가 쑥대밭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완의 군 사법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봐요. 아하. 하나는 외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죠.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는. 네. 또 하나는 제도적 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제도적 개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게 평시구산법원법의 폐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법분과위원회에 있던 군인권센터장이 네. 그냥 뛰쳐나가고 그랬어요. 나 이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타협할 거면 못한다 하면서 뛰쳐나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어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군검찰이 위에 오더를 받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민간 사법기관에 가서 회수해 버리고 사건 기록. 아니 그건 회수라고 보면 안 되고 탈취죠. 탈취. 공문이 없잖아요. 어떤 맞아요. 서로 다른 기관이 갈 때는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맞아요. 없이 공문서 없이. 이 군검찰이 탈취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문회 때도 왜 검찰단장이 핵심인데 가장 이 핵심이잖아요. 핵심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고 거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지금 드러나는 건 이종섭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인물은 박진희 군사보좌관. 모든 걸 총괄합니다. 모든 연락, 그다음에 해외 출장 그래요. 갔을 때 연락, 중간 연락, 그다음에 장관이 야 텔레그램으로 뭐 보내 하면 네네. 이제 지시사항 이행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장관을 통하는 게 아니고요. 박진희를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진희가 뭘 제출했어요? 깡통폰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공수처에다가 그렇죠. 예. 깡통폰을 제출했어요. 그럼 통화 기록이라든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검찰단을 네. 잇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유재훈이라고 보이는데요. 유재훈은 그냥 수족에 불과해요. 그냥 명령에 충실히 따랐던 수족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 하명을 받아서 움직였던 네. 사람은 박진희거든요. 네, 네. 박진희이기 때문에 이 박진희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은폐되는 순간 모든 고리가 끊어지고 그 고리가 끊어지면 결국은 뭐냐?
이종섭은 나모르쇠, 예? 모르쇠 네. 전략으로 가버리면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수없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수백 개 이상 나올 텐데 이 박진희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진희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단장, 검찰단장도 깡통폰을 제출했잖아요. 깡통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단장은 네. 회수 과정에서 어떤 오더를 받았고 누구와 연락 받았고 네. 왜 이런 것들이 핵심 키거든요. 회수에 있어서는 핵심 키기 때문에 지금 핵심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심들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뭐 국정조사, 뭐 청문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최혜병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 민주당이잖아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 네. 그다음에 군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한 설명. 실질적으로는 평시군사법법이 없어져야죠. 윤일병 사건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사법기관이 리더십의 인식에 따라서 평가가 판결이 달라지는 그런 것 모습을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 개혁은 어떻게 하고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이는 거예요. 필요하다. 네. 앞으로 과제까지 정리해 주셨고 참 이 변호인 아까 김경호 변호사 통화도 그렇지만 입법청문회 지켜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근데 뭐 욕하면서 보게 된다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보셨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 사상 초유의 그 증인 선서를 거부했죠. 네. 거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도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을 그런 걱정이 있으면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요.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잘못을 해서 공소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첫 번째부터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훌륭한 모습이. 윤일병 사건 아까 잠깐 우리 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다 그 해당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원래 사단장급 또는 뭐 이런 간부나 장성급들은 본인 부대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군인답게 책임을 지고 모직행을 당하던가 아니면 전투를 다른 쪽으로 간다던가 네. 여러 가지 많은 본인의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해 보겠다고 군인의 명예를 저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훈련병이 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숨지는 12사단에서.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죠. 근데 그 지점이 왜 그 사람들이 구속되고 했는지는 그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했고 그로 네.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군 장병이 숨을 거뒀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점도 똑같습니다. 본인은 뭐 지도네 지시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지도지시. 예. 분명히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요. 네. 그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지전이 일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병력이 급류에 휩쓸려 갖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그게 무슨 책임이 되었건 간에 해당 부대의 사단장이 되었건 해당 부대 부대장이 되었건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책임은 결국 아까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해주셨듯이 우리 이용민 대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네. 왜 그분들이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만 고통받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뭐 핵심 책임자를 방금 뭐 박진희 그 보좌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핵심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청문회 보면서 증인 선서 거부한 이 부분들 그 내용을 보면서 이 핵심 증인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위증죄 처벌받지 않으려고 그런 포석을 법적으로 예. 하고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박정훈 전 단장은
증인 선서도 했고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누가 당당하고 누가 당당하지 못하는지 여기 판단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화 기록도 공개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통화 내용에 있어서 회수에 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전 신범철 차관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그래요? 인상에도 나타나잖아요. 약간 짜증 나고 막 아.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 완전 실수죠, 사실은. 실수다. 예, 실수고. 실수로 이제 예. 진실이 이제 나온 거 같다 보시는 거네요. 진술이 나온 거고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 청문회가 정말 훌륭했다라는 게 또 음. 진실 앞으로 한 단계를 더 나갔잖아요. 아, 예, 회수의 관여자가 누군지. 그렇죠. 예, 한 단계 더 나간 거기 때문에 네. 신범철 전 차관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그 얘기를 아.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표정을 보면 네. 내가 이거를 얘기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아차차. 한 표정이었죠. 네. 저는 그 신범철 전 차관, 저는 이제 뭐 김용민 의원이 증인 선서도 안 했으니까 증인으로도 안 부르겠다. 누구 씨 아, 이렇게 부르시던데 네. 신범철 씨와 이종섭 씨의 모습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회수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종섭 그 씨께서 와이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와이파이. 네, 통화를 하다가 와이파이가 끊겨서 통화를 더 이상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말인즉슨 통화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T나 KT나 LGU 플러스 이런 통화를 하는 그런 통화가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통화를 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백을 본인도 모르게 한 게 아닌가. 그 그렇네요. 부분에서 장경태 의원께서 예. 짚기도 했죠. 네. 근데 와이파이로 끊기는 전화 아, 이거는 앞으로 더 아까 말씀하신 건 진실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본인께서 키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네요. 그렇네요. 이게 이 통화 기록에 나오는 그것 말고도 그럼요. 우리가 아니, 메신저로 그러니까- 하는 게 보이스톡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니 국방부에서 쓰는 거는 텔레그램 전화죠. 텔레그램 전화로. 예. 그러니까 메시지 송수신도 텔레그램을 주로 이제 아. 이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단톡방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왜 그래? 왜 카카오는 안 쓰시고 왜 이제 텔레그램? 보안에 있어서는 최고고요. 이 방을 폭파하거나 이러면 이 그림 파일을 제외하고 남는 게 없어요. 텍스트는 아예 남질 않고 아, 통화 기록 자체는 추적이 불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그래요? 많이 사용하죠. 제가 대변인 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지금도- 사라졌을 수도 아니 있는. 대통령도 그때 체리따봉 보내고 그것도 텔레그램 그럼요. 아니에요? 그렇죠. 체리따봉 텔레그램이고 예. 사실 텔레그램 그래서 많이 이제 쓰죠. 텔레그램을 아. 이용하면 이제 통화 기록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예.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뭐 포렌식을 받다 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거죠. 실질적으로 포렌식을 하면 비밀 대화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나오지를 않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텍스트 문자 주고받은 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걸 못 지웠지만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가 끊겨서 그러면 뭐 네. 카톡 전화는 다 통화 기록 압수수색하면 서버 압수수색하면 다 남기 때문에 아. 텔레그램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예. 야,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제 경북청에서 연락 올 거라는 걸 대통령실에서 언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쨌든 이 사안 회수 과정 아까 탈취라고 하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세게 개입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만으로도 확인이 된 사항들 이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번 청문회는 정말 그래서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네.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네. 발판을 마련해 준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고 보는 거죠. 저는 청문회였다. 살짝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아쉬운 점. 대단한 청문회인데 네. 국민의힘 의원님도 나오셔서 얼마나 같이 진실을 밝히고 싶으셨을까. 네, 얼마나 본인들도 저 자리에서 나도 저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했어야 되는데라고 네. 생각하셨을까라는 살짝 반어법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더더욱이나 저는 이게 진짜 입법 청문회 본연의 모습을 드디어 보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실을 하나 두고 네. 지금 뭐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보통 청문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변론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계셨으면은 제 시간 드릴 테니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했겠죠. 맞아요. 아주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원님들도 네. 이것도 살짝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본인들이 할 역할을 다 하셨다. 안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 생각을 함께 합니다. 하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 최고위 현장 생중계도 함께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채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딱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국힘 불참 의원들이다. 방해 없이 원활하게 진행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죠. 예. 만일 참석했으면은 이제 김경호 변호사는 발언권 자체가 없었을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내부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네. 많대요.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네.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맞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근데 모경정 의원은 여유가 있어요. 행안위 대비했거든요. 운영이 대비하셨지만 국방위는 대비 못하셨죠 아직. 그렇죠. 국방에 가서 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은데.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대통령실 이전도 예, 그렇고 할 것들이 이제 국방부하고 다 연결되니까 할 것들이 많은데. 많은데 지금 일을 못 하겠고 일을 하도 지금 할 기회가 없으니까 양복도 안 입고 오셨어요. 이게 뭐 현역 국회의원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평일에 지난주에- 아니, 양복도 안 입고 아니, 이렇게 아니. 방송에 나오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까지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오늘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제 이사를 너무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짐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제가 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군대 쪽부터 다림질은 잘해요. 아. 잘하니까 이 다리미 판은 찾았는데 네. 다리미를 못 찾겠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9시까지 맞춰서 와야 네. 되는데 용인에서 오려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2시간 걸리는데 이게 좀 5분만 늦어도 이제 안 되니까 그 이유입니다. 오마이뉴스를 그렇군요. 이게 시간에 그를 맞춰서. 위해서. 그럼요. 근데 전 되게 잘 어울리시고요. 뭐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네 형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보는 형 같은 친근한 느낌. 우리가 패션 하니까 살짝 생각. 패션 하면은 또 한동훈 전 이제 비대위원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후보가 되셨겠죠. 이제 후보께서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특검 해야 된다 생각한다. 분명히 예. 한동훈 이제 그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님들이 8명은 넘지 않겠어요. 특검 찬성할 거라 보고요. 그 정도는 성의를 보이셔야 되는데 물론 그 뒤에다 사족을 다셨죠. 뭐 네. 제3자가 추천권. 추천을 네.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뭐 말장난인 것 같고요.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양심에 따라서 우리야 함께할 수 있겠다. 우리 국민과 함께하고 민주당이라고 안 해도 돼요. 국민과 함께하고 우리 최상병님과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8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의인 8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뭐 네. 거부권 행사할 게 명백해 보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네.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네.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네. 실질적으로 참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최혜병 사건이 상당한 아킬레스건인데 네. 요거를 풀어 나가는 방법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실 눈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90도로 폴더 인사했던 사람인데 잘못하다가 본인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겠다라는 의도는 뭐냐면 국민, 민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 이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이거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친소 관계, 당정 관계에 있어서 친소 관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네. 이제 한편으로는 네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맡은 조건을 걸었잖아.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완전히 철벽 방어를 하는 거를 그렇죠. 보이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땐 상당히 잔머리를 많이 굴린 잔머리를 아니, 그런 것 같다. 표현 중에 네. 수평적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수평적. 당과 네. 이제
대통령실 간의 수평적 관계 이 표현도 사실 뭐 잔머리 표현이긴 하지만 과감한 네.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자체가 뒤틀려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거고요. 뭐 그동안에는 그 인정마저도 많이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동훈이 직접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지금은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지시를 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고 또 혹자는 대통령실에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잔머리가 쓰인 표현 워딩들이 많이 난무했다. 우리 모 의원님의 말씀을 예. 좀 동의하는 게 기자회견하고 이제 하는 걸 질의응답 네, 네. 보면 정말 김건희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처럼 그렇죠. 하지만 김건희에 희한하네요. 대해서는 예. 상당히 그래서 이제 권력의 실세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도 네. 읽혀져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에 있어서는 한동훈 특검이 말고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발의해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 추천권을 네. 제3자 네. 뭐 옛날 MB 때 있어도 뭐 대법원장 네. 추천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진짜 철벽방한 모습들 네. 이상하다. 그거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예. 대표가 되려면 누구의 낙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기자회견문에 쓰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예. 뭐 최병 특검이 약하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국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이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병 특검을 밀어붙이고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김건희 특검은 범죄적 성격으로 봤을 땐 상상 이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디펜스한다? 그런 걸 봤을 땐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는 모습이 그렇죠. 이 근데 둘 이제 중에 대통령실에서는 또 네. 뉘앙스가 다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10초 통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네, 10초 네. 통화 네. 하는 거 봤으면 뭐 윤석열 거의 대통령하고는 뭐, 예, 관계가- 자르고 가겠다. 하지만 하지만 김건희는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저희 뭐 전당대회 과정은 저희가 오마이 TV에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고. 네. 자,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얘기 나왔던 건데 원구성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박찬대 추경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한 얘기는 뭐냐면 다시 뭐 볼 일이 없다. 추경 원내대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그러면 상임위 다 민주당에 가져옵니까? 다 가져와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11개 상임위에 배치 대신 그 의원님들이 본인 의사가 100% 반영된 배치가 일단 아니고 네. 그리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7개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분명히 내부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회담이 결렬되는 걸 이미 넘어서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재조정이 필요한데 네. 7월 4일 우리 회기까지는 조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어차피 안 될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표현대로 약자 코스프레라도 하자 네. 라는 전략을 들고 온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8개를 가져온 상태에서 네. 그 다음 협상을 하고 그분들이 다른 카드를 들고 오더라도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최재형 목사가 지금 출석하는 현장, 경제 출석하는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저희 다른 채널에서 지금 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 출석 현장도 여러분 다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의 상황, 현장 지금 이 시각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마이 TV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무경정 의원 바로 아래 모습은 민주당 최고위 모습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방이 빨리 정상화돼야죠. 네. 의원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원식 장관과 관련된 이제 독도 영유권 예.
그 분쟁화 시킨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혜병 그다음에 네. 이제 물론 그때는 국방위 간사였지만 여러 차례 18차례나 통화를 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밝힐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북러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 네. 한미일 관계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 짚어봐야 되고 또 방위비 분담 또 같이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게 너무 많아서요. 예. 국방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예. 그 국회 본회의장이 있잖아요. 본회의장 관람 그 방청을 하는 그 입구가 네. 국방위 회의실 쪽 바로 앞에 있어요. 예. 그 최상병 특검 재의결이 안 됐을 때 제가 저도 방청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예. 방청석에서 그게 가결이 안 되고 재통과가 안 되고 나와서 예비역 연대 분들이 기자회견을 바로 그 앞에서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 바로 국방위 회의 또는 국방위원장실 바로 앞에서 그걸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마침 그 국방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과 그분 옆에 계신 분들이 복도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분들은 잘 못 알아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조선이기도 하니까 자,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 네.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 봤는데 제가 만약에 국방위원장이고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면 조금이나마 조금 무표정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뭐 국방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데 안타깝게 됐다, 뭐 잘 살피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네. 좋을 텐데 전혀 액션이 없더라고요. 전혀 오히려 저게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신 또는 국방위원장실에 계신 분들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국방위 이제 시작되시면 이제 그런 국방위가 아니라 정말 20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방위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빨리 부승찬 의원님 국방에서 지리한 모습 보고 싶고 운영위에서는 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대통령실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인권위 인권위 예. 현장도 좀 많은 분들이 저희 오마이 TV 부유들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뭐 그냥 똑같은 분노하고 질이었어요. 분노하고 워낙 인격적으로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분이었거든. 상임위원이 김영현 네. 상임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퇴장 조치 그다음에 이제 퇴장 조치. 추가 증인 네, 채택 네. 뭐 이렇게 다시 부르는 걸로 할 정도로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난장판이었죠. 예. 그런 분이 이제 인권위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라는 게 참 현실이. 네. 예.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폭파시키기에 오다를 받고 간 상임위원 같은 느낌. 그게 저희 행안위 소관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진화위라고 하죠. 진실과 화해를 위한. 예. 거기서 국장급이신데 저희 이미 얼굴도 다 공개되어 네. 있는 분인데 굳이 마스크를 쓰시고 굳이 안경 뿔테 안경을 쓰시고 발언을 하셔서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분이 그 위원회 안에서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애초에 그러면 비공개를 요청을 먼저 하시거나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 신변이든 뭐가 됐든 간에 애초에 그 역할을 맡으면 안 되는 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그 일하는 기관으로서 역할 자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행안위에서 있었다는 거 한번 신경 써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스크 계속 쓰고 있고 국정원에서 뭐 근무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거. 별의별 일 다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각 기관의 모습 쭉 보면은 기관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형해화되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방통위도 그렇죠. 2인 체제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죠. 권익위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요소마다 지금 기강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왜 이렇게 각 기관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권 분립이라는 거 국회의 역할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영위 하면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행령이라는 뭐 경찰국을 만들고 이러면은 뭐 행안부 직제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네.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통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면은 이거를 또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동안 네. 2003년 이후로 아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하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분별하게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거거든요.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또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은 이제 이미 제출을 이미 하죠. 제출을 네, 막은 요구하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국회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네. 그걸 행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부가 상당히 그 기능이 축소되고 권한이 축소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상권 분립을 스스로 이제 견제와 균형 기능을 발목을 스스로 잡았다. 뭐 이런 잡았다.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명확히 하고 가야죠. 네. 참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시 또 의견을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7개 상임위원장 가져갈지 아니면은 그냥 보이콧을 계속 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두 분 예상 원구성 협상의 어제 끝은 어딜까요? 협상 결렬만 놓고 보면 7개도 다 민주당이 니네 해먹어라 뭐 이런 그런 느낌. 이런 우리 안 들어간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 거기 이제 개개인들의 의원들을 보면 일하고 예. 싶거든요. 그리고 일할 때 위원장이 자기 당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아유, 상당히 그럼요. 우리가 보고 있죠, 본인의 이번에. 능력을 어느 네. 정도 이제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들을 얼마나 잘 듣고 민심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고 이런 네네.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이 뭐 비례대표들이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의총에서 난상 토론이 난상토론.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국민의 의원으로서 한번 빙의를 해봐서 네. 국민의힘 초선이다 이렇게. 네, 국민의힘 초선으로서 딱 생각을 네. 해보면 본명이 일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콧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랑 네. 또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보이콧이에요.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대통령실의 칭찬 또는 대통령실의 잘했다라는 소리 이 정도밖에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민생 법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수 있고. 내용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서 만약에 뭐 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럼 그 동시에 같이 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같이 모여서 똑같이 로텐도를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똑같이 네. 원내대표, 당대표, 뭐 비대위원장 나와서 그런데 이야기하면 다른 게 돼요. 없네요. 단지 하나입니다. 단지 하나. 용산. 그렇죠. 용산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참 이 서글프네요. 국회의원인데 예.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가? 국민들 눈치를 유권자 눈치를 봐야 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니 뭐 근데 지금 이렇게 국회 상황을 보이콧 사실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뭐 촛불 집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그 유일하게 믿고 있는 딱 세 글자가 있는 거예요. 뭐요? 이재명. 모든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그냥 근거 삼고 있는 거죠. 이렇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 참 그래요. 수준이 처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처참하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연임을 사실상 결정을 하고 있고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뭐 이번 주 안에는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모경정 의원님이 사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잘 모릅니다. 몰라요. 잘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네. 알고 언제- 말할 수 있는 예, 거는 시점이? 뭐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분은 국가와 당을 위한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을 이미 좀 넘어서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판단을 존중하고 네. 무슨 판단을 하시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네. 그 안에 있는 그 본심 본연의 마음만큼은 뭐 당과 나라를 위해서 결정을 하실 거다. 그게 시기가 되었건 어떤 내용이 되었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임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뭐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아니 연임까지 할 필요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부순찬 의원님은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죠. 뭐 네. 당원들 사이에서도 뭐 당원 당규까지 이제 개정해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건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선택하고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민심인 것 같아요. 그냥 민심에 따라서 민심이 오케이 하면 가는 거고 네.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할 땐 포기하는 거고 이런 모습들을 리더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일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한 리더들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만일 비판을 한다면 지금 당대표만 한번 보십시오. 당대표는 과연 당원 당규대로 물러나고 들어오고 했습니까? 에? 그렇죠. 예. 지난해 뭐 돌이켜보면 김기현 대표가 될 때 보면 아니 그럼요. 그다음 후보들 나가 떨어지는 것도 뭐 어떻게 그냥 당원 당규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냥 하명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졌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그거를 국민들이 그런 부분도 보기가 싫고 네.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밀어주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밀어줬나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판단을 네. 우리가 좀 총선 민심을 통해서 받아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 네. 윤석열 정권 폭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 그렇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반면 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당대표들께서 훌륭했지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은 그 능력을 보여줬죠. 어찌됐든 네. 보여줬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된다. 당원이어야 된다. 이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정치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명령에 따라서. 근데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냐? 국민의 명령이냐? 용산의 명령이냐? 네. 관저의 명령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뭐 국내 상황들 지금 보면 우원식 의장이 관훈 클럽 초청 토론이 나와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글쎄요. 우원식 의장 어떤 모두방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관훈클럽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해바라기님이 오마이TV에 출연하시는 모경정 의원님 꼭 보고 있어요. 화이팅 하셨는데 오늘 모경정 의원님은 마지막 출연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에게 일단 너무 큰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 감사하다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원래 7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아침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이 아니라 예. 뭐 지역구나 여러 가지 지역활동. 의정활동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6월까지만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 스스로도 너무 아쉬워요 지금. 더 하고 아쉽습니다. 싶은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부승찬 의원님이랑 말씀 나누는 네. 게 너무 즐거운데. 그러게요. 아쉽지만 그래도 행안이 네. 또 여러 현안들이 있을 때 저희가 또 인터뷰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또 나와주실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행안위 이슈 있을 때마다 네. 뭐 전화가 됐건 아니면 잠깐 짬을 내서 여기 나오든 네. 꼭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분수찬 의원은 다음 주에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왜 저만 갖고 계세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아유 오셔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주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꼭 다리미 찾으셔가지고
예, 오늘 찾을 겁니다.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